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651일 되는 미국 대사관 시민대 행동입니다. 요즘 그 소설가 한강 노벨 문학상에 대해서 일단은 축하할 일입니다. 축하할 일. 한국인으로서 제가 볼 때 한강 소설가도 그 노벨상에 자기가 대상자가 되리라고 생각도 못했고 수상을 하리라 생각도 못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일본만 하더라도 유명한 소설가들이 되게 많습니다. 무라카미 하루키, 시오노 나나미 등등. 이 사람들은 거의 세계적으로 이름 많이 알려진 사람이고 한국에도 이름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무라카미 하루키 같은 사람은. 그래서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거론이 막 되고 있었고, 우리나라 한강, 고원 이런 사람들은 아예 그 열외 팟기였습니다. 그런데 한강이라고 하는 소설가가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이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하여튼 또 선정되고 난 뒤에 말이 많습니다. 사이버 전쟁에 보면은 정치 이념적으로 전라도 광주 태생이니까 그가 썼던 사상과 광주 5.18에 관한 그의 시각, 그 시각이 좁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릴 때부터 광주 5.18에 대해서 그냥 보고 듣고 느낀 대로 그 공간에서 쓰다 보니까 거의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주관적으로 썼다. 그래서 객관적 아웃사이드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주관적으로 쓰지 않았는가 해서 또 비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강이라고 하는 소설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은 저는 가장 큰 이유가 어디 있는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어떻게 뜬금없이 한강이라고 하는 사람이 노벨상 수상자가 됐는가? 저는 바로 그 이유는 대한민국의 국력 덕분에 한강 씨가 노벨 문학상 수상이 되었다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국가의 품격이 상당히 올라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외국을 다니면서 했던 외교는 거의 성공적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윤석열 대통령 대한민국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항상 어디 전 세계 어디 가더라도 항상 아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외교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백악관 초청되어 가서 바이든 앞에서 그 팝송 노래 부르던 그런 당당하게 노래는 멋지게 불렀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에 전 미국인들이 박수를 보내고 전 세계인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폴란드, 체코 가서 모든 그 외교가 거의 성공적입니다. 체코 원전도 거의 수주 몇 주짜리 이런 수주를 하고, 이번에 아세안 또 정상회담 가서도 동남 아세안 국가들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도 맺어오는 등등 세계 국채 지수에도 우리가 또 들어가서 우리가 급할 때 자금 조달도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세계 금리도 인하될 수 있게끔 등등. 이렇게 윤석열 정부 지금 거의 2년 반 동안 대한민국 국격은 세계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속에서 지금 한강의 노벨 문학상도 선정되는데 상당히 큰 역할을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럴 때 한강이라고 하는 국내에서도 그렇게 크게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소설가가 세계적인 노벨상을 받은 가장 큰 이유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의 덕분이었다. 이런 생각도 하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 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상을 받을 수 있는 주변 환경을 만든 분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객관적으로 분석해 보면은 그렇게 결론이 나리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요즘 보면은 제가 어제 저녁에 그 유튜브들을 보니까 진짜 청문회 하면서 잘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신은식 국방부 장관, 안보실장, 야당 의원들을 가르쳐가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박지원 까라, 이재명 까라, 다 나무라가면서 아주 말도 잘합니다. 신은식, 제가 옛날에 군복 뽑고 우리 신은식 장군 이렇게 만나고 또 국회의원 되고 만나고 했는데, 지금은 물이 올라 있습니다. 물이 아주 국회의원, 무식한 국회의원들하고 신은식 장관하고는 이 대화의 수준이 격이 틀립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이재명이가 이렇게 대통령이 말이야
너무 강한 발언을 해갖고 군인들을 우리 너무 전쟁 분위기를 부추기는 거 아니냐 하고 막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할 때, 야, 신익 장관이 마지막에 했던 말은 멋진 말이었습니다. 도둑들을 찾기 위해서 경찰력을 강화하고 경찰들이 훈련하고 하는 걸 갖고 계속 나무라는 것은 이게 뭐 하여튼 도둑들을 나무라야 될 걸 경찰을 나무라고 있는 뭐 이런 꼴이다. 하여튼 뭐 제가 신익 장관이 말을 너무 잘했는데 제가 표현을 뭐 제대로 못했지만은 그런 꼴이다 이거. 도둑을 나무라고 나쁜 놈을 나무라야 되는데 경찰을 나무라고 있는 이런 민주당 저 정신입니까? 그리고 경찰은 또 국군은 항상 나쁜 놈 도둑놈을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훈련하고 경찰이 아주 강해야 됩니다. 그래야 경찰 권력은 어떤 권력이냐면 경찰의 권력이 아니고 국민의 권력입니다. 국민의 권력이 건강하고 튼튼할 때 도둑놈 나쁜 놈 이런 놈들이 국민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속 경찰력을 강화하고 우리 군인들을 강하게 훈련시키는 걸 놓고 계속 말을 하고 있는 놈들이 민주당입니다. 민주당. 김문수 장관 말 얼마나 잘합니까? 그 다음에 지금 김용현 현직 국방부 장관도 당당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개박살낸다고 했죠. 그런 와중에 이진숙도 방통위원장이 헌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 않습니까? 헌재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은 헌재 재판관이 9명입니다. 9명. 9명인데 3명이 임기가 끝납니다. 3명이 임기가 끝나면 6명밖에 안 남잖아요. 그런데 헌재는 재판해서 심의를 하려면 7명, 최소 7명이 있어야 되는데 6명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진숙 지금 방통위원장이 헌재에서 나를 지금 심판해야 되는데 3명이 가버리면은 나의 어떤 심리가 중단이 되고 이 중단이 하세월이 될 수 있는데 이건 부당하다. 그래서 위헌 청구 소송도 하고 가처분 소송도 하고 해서 본인의 심리를 빨리 해달라. 이렇게 해서 헌재에서 빨리 하겠다. 이렇게 해서 답을 받았다 그래요. 그런 부분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기능이 마비된다고 마비를 시켜놓고 얘도 국회에서 탄핵을 한다면은 그때는 국민이 들고 일어나서 얘도 국회를 중단시켜야 됩니다. 이거는 법적으로 헌법이 정한 국민의 제한권을 발동해서 국회를 마비시켜야 됩니다. 왜 그러냐? 이게 위헌입니다. 위헌. 헌법의 모든 기능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때 탄핵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헌법의 기능이 돌아갈 수 없게끔 만들어 놓고 국회에서 탄핵 절차를 거치는 것은 위헌입니다. 그거는 헌법을 무시하는 진짜 위헌적 행동이기 때문에 그때는 국민이 들고 일어나서 저 국회를 이 땅에서 없애버려야 됩니다. 입법, 사법, 행정 이 3건이 존재하는 이유는 서로 견제와 균형 속에서 서로 발전하라고 있는데 한쪽 기능을 막아놓고 자기들 권한만 행사한다는 것은 이거는 독재자나 할 일을 민주당이 하겠다. 지금 이렇게 꼼수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의도 국회에서 임기가 끝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을 여의도에서는 빨리 보내줘야 됩니다. 지금 정치가 이렇게 모든 것을 망가뜨리고 있기 때문에 이 사회가 어지러운 것입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여러분 공부를 좀 하세요. 공부를 하면 모든 문제에 답이 다 있습니다. 민주당이 떠들고 있고 이재명이 떠들고 있는 그 모든 문제에 답이 있는데 국민의힘당 국회의원들은 체념해서 공부도 안 해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약한 고리를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에도 약한 고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 약한 고리를 찾아서 공격하세요. 정치 전쟁이란 말의 전쟁이기 때문에 항상 약한 고리를 찾아서 공격하고 그래서 어떤 데는 자기들의 약점이 지금 김건희 여사가 약한 고리 아닙니까? 계속 공격을 하잖아요. 그럼 여기도 약한 고리를 찾아서 공격해서 어느 선에서는 절충하는 것도 정치입니다. 왜 김건희 여사만 약한 고리가 있습니까? 김정숙, 문다혜, 김혜경 약한 고리 천지입니다. 이거는 진짜 이 인간들은 했던 행태가 너무나 나쁜 행태가 너무 많습니다. 남의 옷을 그냥 엄청나게 빌려서 입고 공짜로도 입고 국민의 비행기 공군 1호기를 남의 비행기라 생각하고 인도까지가 완전히 특별 대접을 해갖고 가서 매덕을 쓰고 즉 그게 지돈이었으면
비행기 타고 날아가겠습니까? 김혜경이 법인카드, 경기도 법인카드가 막걸리가 적혔는데 그게 지돈이었으면 막걸리가 적히겠습니까? 이렇게 약한 고리들이 많은데 왜 국민의힘당 인간들은 그 약한 고리를 공격을 해서 서로 정치적 타협을 못 만들어내냐 이거죠. 오늘 조선일보 보니까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책을 썼어요. 문재인 정부 때 국정원을 왜 파괴시켰는가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책 내용이 상당히 신문에 간단하게 난 인터뷰하는 걸 읽어봤는데 대단한 내용입니다. 북한이 김대중 정부 시절에 거의 북한 김정일 정권이 거의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김대중의 햇볕 정책으로 무너진 북한을 다시 이렇게 세운 게 바로 김대중이었고 바로 그 국정원을 다 파괴시킨 게 또 김대중이었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국정을 완전히 거들낸 게 바로 문재인이었어요. 지금 강북에 해장하면서 큰 소리 치고 있는 제 이종찬이가 바로 김대중 때 국정원을 파괴시키면서 해직시키고 하면서 북한에다가 퍼주기를 했는 인간이 바로 이종찬입니다. 그런 인간이 지금 큰 소리 치고 있습니다. 역사의 죄인이.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의 의원들은 밤낮없이 술 마시지 말고 돌아다니지 말고 공부를 해갖고 국정원 기능을 다시 복원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얼토당토 않는 법리를 적용해갖고 국정원장들을 감옥을 보내고 박근혜 대통령 욕되게 만들고 국정원의 모든 간첩 잡는 기능을 마비시키고 그래서 지금 간첩도 못 잡습니다. 국정원에 그런 방대한 경륜과 스킬이 없으면은 경찰에서는 절대로 간첩 못 잡습니다. 경찰이 간첩을 잡으려면은 한 앞으로 10년 후 훈련을 하고 많은 정보를 축적하고 그래서 10년 후쯤은 돼 간첩을 하는데 10년 후는 대한민국이 거들날 수도 있습니다. 누구의 간첩들에 의해서. 그래서 국민의힘당 국회의원들 들고 일어나세요. 하나하나 문재인이가 망친 문재인 정부가 나라 망친 국정원, 탈원전, 원전 생태계 파괴해서 오늘 한전을 저렇게 부도 직전까지 만들어 놓은 문재인 책임 묻고 국민의 세금을 얼마나 거들내게 썼는지 그 돈 갖고 지 월급 받고 한 돈 갖고 아니 차량 가태료도 안 내고 있는 인간이 그게 인간입니까? 그래서 국민의힘 정치인 여러분 공부를 하시라. 공부를 하면은 모든 게 답이 있고 그리고 공부를 하면 용기가 생깁니다. 용기가 생기고 지행합일 아는 것이 있으면 행해야 됩니다. 문재인의 5년은 비리투성입니다. 그걸 공부를 해갖고 행하고 행해서 합일점을 찾아보세요. 그럼 모든 국민들이 당신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당신들에게 다음 정권을 수권을 맡깁니다. 그래서 이 땅이 저렇게 타락된 정치인들, 저질 정치인들, 국회에서 고성을 지르고 고함을 지르는 양문석을 보면 저게 정상 인간으로 보입니까? 아니 왜 고함을 그렇게 지릅니까? 원래 고함을 안 질러야 되는 자리에서 고함 지르는 자가 바로 양심이 불량한 자들이 그런 짓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의 품격을 좀 채우세요. 품격을. 대한민국은 영적 국가의 영적. 그 지나긴 5,000년 전 나라를 세울 때 당군 할아버지께서 홍익인간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을 이롭게 하겠다 하는 그런 정신으로 당군 할아버지께서 나라를 세웠대요. 그리고 요 근대까지 와서 천도교 인내천 인간이 곧 하늘이다. 얼마나 대단한 사상입니까? 사람이 곧 하늘이다. 오늘날 미국이 왜 저런 패권 국가가 되었는가? 바로 미국의 국민들의 도덕률입니다. 도덕률. 그게 뭐냐 하면은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자유와 인권을 부여받았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에게 자유와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겠다. 그래서 미국인들은 전 세계를 돌면서 자유를 지켜주고 그 자유 국가의 인권을 지켜주는 역할을 기나기나 해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에게 오늘날 저렇게 너희들이 패권 국가, 패권 역할을 하라고 힘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대한민국 국민들도 홍익인간, 인내천 이런 사상을 갖고 널리 우리가 한국민뿐만 아니고 널리 이 땅에 있는 인류를 이롭게 하는 그런 행동을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 땅에 너희들의 그 사상을 전파할 권능을 주느라 힘을 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패권 국가가 되는데 그런 패권은 무기의
그런 힘의 패권에 영적 패권 국가가 될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짧은 기간 동안에 어떻게 보면은 영적 패권 국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승만 할아버지, 박정희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들의 어떤 그런 영적 리더십으로 지금 대한민국은 이 땅에 이 인류의 등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운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더라도 대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문재인은 왜 대우를 못 받았는가? 문재인은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한민국 역사를 부정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 나가도 저런 인간은 인정을 못 받고 사랑을 못 받는 것입니다. 예,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미경님, 각천님, 그리고 여러분들 파이팅 하십시오. 어젯밤에는 종창화재가 또 수고를 많이 했고, 아침 일찍 송화재가 와서 언제나 변함없이 초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